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단일 추이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에서는 종가까지 계속 매도 흐름을 보였던 개인이 매수로 좀 도는 흐름이 보였고요. 종가까지 좀 세게 밀었어요. 외인이 선물을 세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쭉 밀어서 4,200계약까지 밀었다가 종가 부근에 조금 줄이면서 2,400계약 매도, 그리고 기간이 3,900억 4,000계약까지 샀다가 1,600계약으로 줄였고요. 금융투자가 5,900계약 매수, 투신이 매도를 좀 세게 늘렸습니다. 막판에 4,500계약, 그리고 연기금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12계약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 흐름을 보면 오늘은 개인을 빼고는 전 주체가 다 매도예요. 오늘 특히 연기금이 1,600억, 1,7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42포인트 빠져서 1.9% 정도 빠졌습니다. 연기금도 꽤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이 팔았는데,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고, 뭐 3개월 10년물 역전이 됐다라고 하고, 그런 일은 10년 전에 금융위기 전에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이후에 310일 정도 안에는, 통계적인 거예요. 310일 안에는 경기 불황이 와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통계상 미국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게 빠져 있고요. 미국도 한 2.5% 빠졌는데 우리나라도 2.6%, 2% 가까이,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 빠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충격이 조금 세게 왔네요. 그래서 연기금도 매도, 개인을 제외한 전 포지션 매도. 코스닥 보시면 개인 매수, 연기금이 코스닥은 샀어요. 연기금이 코스닥은 샀고요.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또 다 매도.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3,200억,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도 지금, 코스피도 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2,700억 매수, 그리고 외인이 700억 정도 매도, 기관도 2,200억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도 1,000억, 투신도 150억 정도 매도, 연기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약이었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4,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계약수하고 금액하고 살짝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270억 매수, 외인이 700억 매도, 그리고 기관이 2,200억 정도 매도, 금융투자가 1,000억 정도, 그리고 투신이 150억, 그리고 연기금이 480억 정도 매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개인 말고는 다 팔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네요. 개인을 제외하고는 다 매도. 개인이 1,200억 정도 샀고요. 외인이 370억, 뭐 380억 가까이 매도, 기관도 뭐 800억 가까이, 금융투자 300억, 투신도 290억, 연기금도 37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 샀고 나머지는 다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다 2%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5%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보시면, 일단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은 조금 샀어요. 외인은 조금 샀는데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가격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가 박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쌤, 그 안에 박스면 변동성이 좀 큰 거 아닙니까? 변동성은 커요. 이 안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진폭으로 따지면, 그죠? 변동성은 좀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터지진 않았어요. 좀 이따가 선물 차트 보고 코스피 차트 볼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박스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느 방향으로 터졌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 종목이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박스 안에 아직은 갇혀있다. 상승해서 돌파하는 듯 했지만 조정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다시 중심선 안에까지 와버렸다. 평균 단가까지. 그죠? 여기선 당분간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방향이 완벽하게 변곡이 나와서 터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만간 4월이나 5월, 4월 말쯤이나 방향이 한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다 빠졌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코스닥 시총 15위까지가 전부 다 파래요. 예, 오늘은 다 파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볼까요? 전부 다 팔았습니다. 웨인하고 기관이 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덜 빠졌어요. 1.14% 정도면은 그나마 덜 빠지는 편이죠. 그나마. 근데 웨인 기관이 샀지만 그래도 일단 약세. 특히 오늘은 포스코 캠텍이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 포스코 캠텍이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얘네도 지금 웨인 기관이 다 특히 기관이 많이 패대기를 쳤기 때문에 보시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깨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도 당분간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업종은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정부에서 로봇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강하게 치고 갔어요. 로봇 관련주가 특히 로보로보는 오늘 뭐 관리 종목 제외하고는 로보로보가 유일하게 상한가, 그죠?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라든가 DST 로봇, 위치 자체로는 DST 로봇보다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가 위치가 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뭐 삼익 THK 다 이렇게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 시장이 빠지지만 정부에서 정책 관련 정책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당분간 강하게 가기는 어렵겠다. 시장 보시죠. 선물입니다. 선물 차트인데 285를 못 넘었어요. 그죠? 285가 저항되면서 오늘 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275와 285 정도 사이에 다시 이런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삼성전자 박스 보셨죠? 이런 박스인데 내일 혹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80 정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죠. 이게 나중에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엄청난 지금 변곡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변곡 자리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풋은 꽤 많이 터졌어요. 풋 시세도 꽤 많이 났는데 그래도 아직 옵션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어서 조변곡, 이 변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맛있게 이걸려면 조금 반등이 내일 나와줘서 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3월 말 4월까지 4월 만기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쫙 터지면은 이게 맛있게 시장이 옵션이 큰 수익이 다시 한번 날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일단은 기준은 275 넘어가지 않고 그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하루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매도 전략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올라오면 뭐 282까지 거기까지 갈지도 지금은 자신할 수 없는 흐름인데 우하향이고 차라리 그럴 거면 281 이나 2까지 올라오면 반등의 매도를 한번 치는 전략으로 해 보시면 좋겠고요. 275가 깨질 때 따라간다. 뭐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분간 반등의 매도 전략 단 배수진으로 281 정도는 넘어가면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52평 22평 다 있으니까 넘어가면 포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인데 1133원 60전 아직 그래도 1135원을 다시 넘진 않았다. 그리고 1140원도 넘진 않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웨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좀 긴장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1140원 넘으면 끝장이에요. 1140원. 예, 그나마 35원 뭐 이 사이에선 괜찮은데 40원 넘으면 끝장입니다. 열리는 거니까 하방으로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시장 방향성 참고하실 때 원달러도 환율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입니다. 뭐 종합은 그죠? 종합도 이렇게 밀렸어요. 다 깨져가지고 2200 저항 두들겨 맞고 뭐 2200 넘어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결국 미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2200은 못 넘고 지금 다시 지난번 저점인 2125가 깨지느냐 마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옵션이 좀 더 맛이 있으려면 2175 정도까지 반등이 갔다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괜찮다.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고요. 변곡이 밑으로 터질 때 이 구간에서도 반등이 올라오면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다 올라오면 무조건 반등에 정리하십시오. 아시겠죠? 올라오면 무조건 반등에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미 변곡입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네요 했는데 밑으로 터졌네요.
이것까지 깨지면 나가리. 분봉으로 봤을 때 한 30분, 그죠? 30분 변곡,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어디서 깨지느냐, 방향성이 중요한데, 올라가느냐, 가면 크게 갈 거고, 깨지면 이만큼 내려갈 거니까 저 밑으로까지 빠져버릴 여지가 있다. 그죠? 그럼 720까지는 충분히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리고 시총상위 종목들이 다 파랗다 보니까, 코스닥도 지금 남북 경협도 나가리가 돼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 말고 제약바이오도 나가리가 돼가고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썩 해피한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옵션 하시거나 파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조금만 더 기었다가 빠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파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바로 빠지지 말고 좀 더 맛있게 이렇게 조여줬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이번 주에 좀 나오길 기대해 보죠. 해외 차트 보겠습니다. 해외도 5일인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채널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58.3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57점 선으로 봤을 때 57.5 정도인데요. 57.5달러가 안 깨지면 그래도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아직 매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중에 뭐 매도 치는 매도 흐름, 뭐 변곡에서 짧은 이런 변곡에서 매도를 쳐가지고 매도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뭐 다 나와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57.5니까 이 정도네요.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도 매수 흐름을 추세상으로는 볼 수 있겠고, 구간마다 매도 나오고 뭐 매도 단타 나오고 삼각 만들어서 이탈시 매도 나오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고, 단타로 그건 단타고, 추세적으로는 57.4 정도가 안 깨지면 계속 매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골드 보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슬슬 또 아가리를 쳐들고 있죠. 고개를 쳐들고 추세선을 이렇게 안 깨지고 있는데, 추세선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는 1300달러가 기준이에요. 1300달러가 안 깨지면 쭉 그냥 매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1300달러가 기준이 딱 나옵니다. 물론 추세선으로 1305 까지도 오면은 매수를 받고 거기가 마지막 노선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수는 1300 이탈 컷으로 1300 여기서 받아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1300이 깨지면 나가리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는 지수 보죠. 지수는 일단 S&P 먼저 볼게요. S&P 500도 꺾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선물이다 보니까 또 오늘 미리 꺾이고 있는데, 얘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꺾여도 바로 꺾이긴 쉽지 않고요. 옆으로 좀 기어여 주는 게 좋아요. 기다가 이 지난번에 하락자리 저점인 2722가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일단 이런 박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박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체 이게 박스를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빠져야 좀 더 시세가 팍 하면서 세게 빠지지, 지금 빠져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흐름에서는 미장도 오늘까진 충격이 있겠지만 내일 모레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여지가 있다. 다만 생각보다 큰 이슈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큰 이슈고요. 미국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2007년 이후에 10년, 1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다시 일이기 때문에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고 311일, 통계적으로 그런데 311일 안에 경기 불황이 온다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겁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 뭐가 오는데 그게 1년도 아니고 10개월인데, 그죠? 10개월 안에 뭐가 오는데 지금부터 10개월이면 올 연말 안에 올 수도 있겠네? 내년 초나? 빠르면 올 연말이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고, 요새는 생각보다 기계,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중요한 가격대가 깨지면 손절을 하거나 공매도를 치거나 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그죠?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더 밑에 때리고 더 밑에 때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때 느끼신 것처럼 더 많이 빠져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난번 이런 하락처럼 더 많이 빠지고 하루에 10%가 빠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니니까 나중 얘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고, 뭐 지금 하방을 모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지난번 이미 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맥시멈, 예, 지난번 고점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2,900 넘는 걸 콕 걸고 맥시멈 이 구간에서는 미리 잡으실 분들은 이제 반등에 슬슬 하방 포지션을 조금씩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장 관련해서 뭐 해외 ETF라든가 이런 부분을 슬슬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확인 사살은 2722가 깨지면 그때 물량을 베팅을 세게 또 해보셔라. 그러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재차 2720이면 지지됐다가 깨지는 흐름이니까, 그죠? 주봉상으로도 올라갔다가 지지부진 하다가, 죄송합니다, 지지부진 하다가 확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게 나올 거니까 그때 하셔도 상관없다. 일단은 발만 담궈보자. 다음은 나스닥 보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강하게 갔는데 역시 강하게 갔던 놈이 더 세게 빠져요. 그죠? 2.5% 가까이 빠졌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시려면 이 박스로 보셔야 돼요. 이 박스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예, 와리가리 하다가, 박스 다시 긋게요. 예. 예, 여기서 이 박스를 와리가리 하다가 밑으로, 지난번에 이 가격대가 6,939인데 저게 깨지는 흐름이 같이 나와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빠진다라기보다는 뭐 일단 물량을 줄여라.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물량을 줄이고, 해외 선물이나 하락 포지션 인버스, 해외 ETF 같은 인버스를 조금씩 잡아가되 주식은 조금씩 줄이다가 최종적으로 6,937이 깨지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다 줄이고 거기서 인버스를 완전히 갈아타라. 예,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인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면 이 자리까지 다시 와도 더블 이상은 지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으셔가지고 해외 ETF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따박따박 조금씩 모아가셔도 되고요. 이미 안 좋은 뉴스 나왔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식을 줄이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격적인 매수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 봐드렸고요. 뭐 해외 선물, 골드, 오일, 그리고 지수, 나스닥, S&P 다 봐드렸고, 국내 것도 다 봐드렸네요. 선물, 그리고 지수, 종목들 다 봐드렸는데, 일단 조금 안 좋은 뉴스인데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물량을 줄이시고 인버스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해외 걸 하신다라고 한다면 해외 ETF를 늘리시면 되고, 국내 걸 하실 분들은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인버스 하시고, 아니면은 해외 S&P나 나스닥 ETN으로 하방 포지션 잡으시면 슬슬 해지 이상의 수익이 날 때가 됐으니까 한번 슬슬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시작됐다. 모아보십시오. 한 3개월, 6개월 잡고 모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돈 벌 구석은 있어요. 무조건 주식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ETF도 있고요. 선물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편히 쉬시고 새로운 전략 가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큰 힘이 되겠죠.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